글로벌 자본의 대이동을 갖고 온 계기다 이렇게 역사책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집으로 나오지는 못하니까 돈을 미국에서 다 뿌려서 줬습니다.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유로존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걸 수치를 본다면 미국에서는 약 1,2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그 1년으로 본다면 1.4544조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환산한다면 1년에 약 2천조 원. 어느 나라가요? 미국이요. 1년에 2천조 원 우리나라 상당의 원화로 뿌렸던 거예요. 이게 4년 정도 했으니까 8천조에서 1경원가량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그리고 유로존도 비슷한 금액을 뿌렸습니다. 일본은 얼마를 유동 자금을 뿌렸냐면 매년 약 10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것도 매해. 이것도 이제 4년 동안 했으니까 이것도 한 5천조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세계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뿌려졌으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인플레이션은 필연인 거죠. 필연이고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오르고 중국도 잘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올랐느냐. 그 이유는 뭐냐. 미국과 일본이 양적 완화에 어떻게 보면 진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로 통화 팽창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 주요 통화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나 뭐 남미 통화나 이런 통화는 뭐 통화를 갖다 계속해서 찍어내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안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통화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주식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돈이 몰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가파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셨어요? 한 3가지 정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 외교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나 방첩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구의 자본들이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시아에서 이게 이탈한 자금이 사실상 한국으로 왔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금리가 최대 2%까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차가 벌어졌어요.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니까 안 그래도 미국의 달러가 사실 기축통화 아닙니까? 기축통화인데 이자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매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으로 나오고 자본이 이탈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계속 미국으로 흐르고 자본 집중 현상은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 얼마라고 하죠?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요? 2024년 한국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이요. 약 1,2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75조 원, 한 180조 원 이 정도가 되고요. 게다가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 이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투자 유치를 권해왔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많이 단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215억 달러로 집계된다고 해요. 직접 투자 금액. 2023년. 그럼 이게 약
35조에서 4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이게 두 개를 이제 합하면 200조 원이 넘어요. 아까 해외 주식 투자 보관 금액 175조 원까지 예. 합해서 네, 두 개가 합하면 200조 원이 넘는데 2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몇십 어마어마한 조잖아요. 돈이 나간 거군요.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자본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돈이 200조가 한국으로 왔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한국의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1,400 얼마였죠? 50몇 원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네, 1,40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이게까지 요즘은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네. 이전만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높은 환율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이런 상태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은은 올해 이제 첫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시장에 관심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6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